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딱 클릭했을 때는요. 중학교 수학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하면서 궁금해서 클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중학교 수학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떠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 자체에 변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큰 변화는요. 수업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요 40분이었어요. 40분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았는데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요 이제 45분이 되게 됩니다. 5분 늘어나요. 근데 이 5분이 게임할 때는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근데 공부하려고 보면 5분 왜 이렇게 긴지, 나 지금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길어지는구나 라는 걸 감안해서 내가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연습해보는 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 연습을 해보는 것 너무 좋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달라지는 것은요, 바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만 막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나중에 가지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당장에 막 이 시험 점수 잘 나와야 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미리 많이 하라고 이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라고 하죠. 막 시험 보는 거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야? 수학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자유학기제가 끝났어요. 그럼 진행하지 않는 학기에는요. 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필평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 공부 안 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시작하려고 하면 어떠겠어요? 일단 내용도 모르겠고 이거 시험 긴장되는데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확대가 됩니다. 서술형, 논술형 그게 무엇이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몇 반이 답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했죠. 맞아요. 근데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맞는 답을 여러분들이 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써줘야겠죠? 논술형 평가는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 자료를 보고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만 해도 이거 좀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집 보면은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미리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아니 그냥 몇 번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답만 맞추게 되면 이게 찍어서 맞춘 건지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맞춘 건지 잘 모르잖아요. 결과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요.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에 좀 더 딱 집중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렇게 쓴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약하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학 영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바뀐 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수화, 연산, 그 다음에 문자식 함수는 변화와 관계로, 기하는 도형과 측정, 확률과 통계는 자료와 가능성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이유가 있겠죠?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안에 세부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바꾼 이유, 바로 초등 수학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 과정도 이와 같은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화 연산이 약해. 그럼 어디가 문제지? 초등 내용으로 앞으로 가서 수화 연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나의 흐름이구나 라는 걸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 내용에서 중학 내용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바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게 따로 빠져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배우는 건 아니고요. 소인수분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표값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던 내용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으로 가게 되면요. 증명이라는 용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도 중학교 2학년에서는 설명해 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왜 그런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내용 보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던 내용이 슉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던 2차 함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예 새로운 상자 그림이라는 개념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했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무래도 문제집 풀 때 예전 문제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문제집으로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았으니까 이제는요. 그럼 이 바뀐 중학수학 대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다음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